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혜입니다. 오늘 저는 수학교육 연구방법론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사회과학 통계 2개를 올렸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팀 융합교육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올렸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수학교육 연구방법론이라고 해서 저의 전공 분야 수학교육에서 다루는 연구방법론 중 면담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연구 방법론은 사실 이제 1, 2로 나누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1, 2로 나누고 있는 이 과정은 사실 1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2부터는 정확하게 포트폴리오를 기록함으로써 여러분과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하니까요. 만관부라고 하나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면담의 구성입니다. 면담의 구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구조화된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그리고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담은 사전 질문을 미리 구성한 후에 순서대로 면담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분들이 뭔가 타이핑을 하기 전에 사전 질문을 먼저 궁금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지죠. 그런 질문은 구조화된 면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구조화된 면담은 구조화된 면담과 굉장한 큰 차별점을 보이는데요. 사전 질문 없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면담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응답자에게 질문을 주지 않고 어떠한 자리에서 있었을 때 물어보는 정도가 비구조화된 면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오고 가는 거는 다 비구조화된 면담이겠죠. 뭐 물론 뭐 비구조화된 면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질문을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 사전에 구성이 되었느냐 아니면 즉석에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차이를 두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한 것을 반구조화된 면담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와 동일합니다. 문제 제기를 이야기할 때도 구조화된 문제 제기와 전략을 갖고 비구조화된 문제 제기와 전략 이것을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둘을 합쳤을 때 반구조화된 문제 제기와 전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담을 하는 이유는 설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설문지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활동에 참여를 했는데 설문지는 안 받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인터뷰를 하는 방법도 이 면담에 해당됩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던 이제 경험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나서 설문하지 않고 그것을 물어본 경우를 이제 바탕으로 했는데 두 개를 했었죠. 두 개를 했었고 그때 두 개 모두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 또 볼 수 있도록 줌에 녹화를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FGI를 하기 전에는 IRB를 봤습니다. 이 IRB가 이제 정확하게는 Institutive Research Question이었나요? 아마 B였죠. 죄송합니다. 네, 리뷰 볼드네요. 죄송합니다. 밑에 적혀 있었는데 이걸 확인 못했네요. 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동의서를 받게 되고요. 이제 아마 향후에는 계속 이 부분이 좀 증가가 되면서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좀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성년자,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내지는 어린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학부모님들께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에게 동의를 한다라고 할지언정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연구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학부모의 동의까지 받아야 성립을 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면담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내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면담을 먼저 하게 되죠. 이 면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모두 알면 좋겠지만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녹음 내지는 녹화가 필수적입니다. 요새는 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녹화 기능이 있죠. 녹화 기능을 봄으로써 학생들이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응답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는 것과 동시에 뭐라고 할까요? 반응? 예. 말할 때의 어떤 표정, 제스처나 이런 반응들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녹화가 요즘에는 또 요새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면담이 끝나면 전사를 합니다. 근데 이 전사는 모든 자료 그리고 소리에 해당됩니다.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였지 뭐 이렇게 속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나왔다 하더라도 다 전사입니다. 예, 모두 전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읽습니다. 읽으면 코딩을 합니다. 코딩에서 1차 코딩과 2차 코딩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뭐 1차 코딩이랑 2차 코딩이 뭐 독립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고 1차 코딩을 하면 다시 코딩을 하고 또 코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용어를 좀 정리를 했는데 아래에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코드는 연구하는 동안 쌓여가는 서술적 또는 추론적 정보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으로 나타내고 이 코드의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단어 내진 구, 절, 전체 문단, 한 페이지 아니 전체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코드라고 하고요. 코딩은 자료에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곧 분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차 코딩과 2차 코딩입니다. 1차 코딩에 대해서는 세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Descriptive 코딩, 인비보 코딩, 프로세스 코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는 질적 자료 단락의 기본 주제를 한 단어 또는 짧은 구절로 요약하기 위해서 자료에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인비보 코딩은 맥락의 의미가 잘 함축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참여자의 언어에서 나오는 단어 또는 짧은 구절을 코드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과정 코딩은 자료에 있는 관찰 가능하고 개념적인 행동을 독점적으로 함축하기 위해서 동명사를 사용하면서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했을 때는 의미가 좀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라기보다는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디스크리티브 코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장 내지는 문단이 있으면 그것을 단어로 핵심적인 단어를 뽑아서 문장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그 단어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렇게 코딩하는 방법이 디스크리티브 코딩이고요. 인비보 코딩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코딩합니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코딩하는 어떤 요약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코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뭐 하고 있음 등의 코딩 방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2차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2차 코딩을 할 때도 1차 코딩에 있는 세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세부적으로 상세적으로 더 잡아주는 형태입니다. 2차 코딩에서도 안 끝났으면 3차 코딩, 4차 코딩이 이어질 거고요. 3차, 4차 마찬가지로 1차 코딩과 똑같이 Descriptive, In-vivo, Process 코딩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면담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면담법은 지금 촬영을 보니까 이제 10분 정도 됐네요. 9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면담법의 포트폴리오 발표를 좀 마쳐볼까 합니다.
설문지법이 원래는 1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설문지법은 제가 나중에 포스팅을 할 수 있으면 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은 면담법이 어제 수업이 진행됐어서 오늘 아침에 포스팅을 하고 바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오전입니다. 예, 오전이라 여러분께 좀 더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공지능 기초수학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교과목도 포트폴리오를 촬영은 미리 해놨는데 아마도 내일 정도 업로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3월 12일이죠. 네, 그때 업로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